나는 울고 일은 또 쌓였다. 죽겠구나. 정신과가 맞는 것 같았다. 쓸모없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피오디오 포도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었고요. 2년 전에 우울하고 불안했었을 때 블로그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일기를 썼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다른 분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읽었었던 일기를 보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썼었던 일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힘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일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블로그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더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그걸 미리 읽으셔도 됩니다. 백수가 되었다. 한시적으로 3개월간 백수가 되었다. 2010년 2월 입사를 하고 이렇게 길게 쉬는 건 처음이다. 그토록 긴 반항을 원했건만 이렇게나 뭔가 마음이 상한 채로 쉬게 될 줄은 몰랐다. 1월은 신모델 런칭 준비로 쉴 새 없이 달렸다. 매일매일이 넘쳐나는 업무로 버거웠지만 미디어 브리핑까지만 하면 될 줄 알았다. 힘들었지만 버텼다. 1월 중순, 대학교 동문이자 회사 동료가 죽었다.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계속 생각이 났다. 이대로 계속 일하다간 마치 나의 미래가 될 것 같았다. 1월 말, 너무 지쳤고 허리가 아팠다. 척추 전문 병원에 갔고 허리 디스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 그래서 아팠나 보다. 집에 와서 누워서 쉬기만 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허리 통증보다 아랫배가 너무 쥐어 짜듯이 아팠다. 나에게는 해야 할 업무가 해도 끝없이 쌓이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아픈 배를 붙잡고 출근했다. 이날부터였다. 사무실 자리에서 울기 시작한 날은. 주변 동료가 자리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사내 병원까지 같이 가주었다. 진통 주사와 진통 링겔을 맞고 누워있는데도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다. 통증의 부위와 증상은 자궁, 요로결석, 대장 모두 해당되니 3가지 병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산부인과를 갔다. 12월 이후에 생리를 한 적이 없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 후 비뇨기과를 갔다. 혈뇨가 나왔고 초음파로 왼쪽 신장이 부어있으니 왼쪽 요로 어딘가에 결석이 있을 거라고 했다.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되었다. 2시간여 동안 10여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서 엑스레이로는 결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날 공복으로 CT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 사이 결석은 자연 배출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CT 결과를 들어보니 신장에는 0.5cm 물혹과 자궁에는 1.7cm 물혹이 있다고 했다. 이상하다.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CT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비뇨기과 선생님의 질내 초음파에서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산부인과에서 아무 말 없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나의 몸이, 나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갑상생 기능 저하로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신지로이드를 공복에 먹는다. 갑상선만 아플 줄 알았는데 허리, 신장, 자궁까지 이상이 있다니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병들 때문에 무서웠다. 이대로 일하다간 세상을 달리한 그와 함께할 날이 가까워지기만 할 것 같았다. 그래도 난 그만할 수 없었다. 나에겐 전세금 대출이 있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하여 돈을 계속 벌어야 했다. 외벌이론 수도권에서 원하는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옆자리의 여자 차장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지 않는가? 나약해지면 안 돼. 더 할 수 있어. 더 해야 돼. 우울과 불안함, 그리고 그로 인해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매일 회사에 갔다. 그날 내가 목표로 한 일은 따로 있는데 시시각각 쏟아지는 스파성 업무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못하고 남이 원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힘들게 출근했지만 단 하루도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한 날은 없었다. 끝내지 못한 일들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점점 나는 작아졌다. 하염없이 눈물만 났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아주 쉬운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사무실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났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일찍 집에 가야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울렸다. 아, 차에 기름 넣어줘야지. 그리고 자동 세차를 돌리고 개운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동 세차는 3,000원. 아저씨에게 10,000원을 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저씨가 거스름 돈을 주지 않는다. 화가 났다. 왜 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 차 안에 5,000원이 있는 걸 보았다. 나는 아저씨에게 돈을 거슬러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동 세차를 하고는 집으로 향했다. 운전 중에 또 문득 화가 났다. 자동 세차는 3,000원이면 난 7,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데 왜 5,000원만 주는 거지? 빨리 거스름 돈을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거스름 돈을 확인하지 못해 운전하는 내내 초조했다. 주차를 하고 거스름 돈이 7,000원 다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뿐 나는 정상이었다. 집에서 그냥 쉬었다. 다음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몸이 무겁다. 갑상선 때문이겠지? 회사 가기 싫다. 언제나 그렇듯이 회사 가기 싫다. 그래도 요 며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과거에 내가 쌓아둔 일을 하러 회사에 가야 한다. 몸을 추스리고 출근했다.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걷는 느낌이 이상하기는 했다. 허리 디스크 때문인가? 생각하면서 사무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먼저 갔다가 자리에 가야지. 일하다 보면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며 일하게 되니까. 소변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정말 놀라서 처음엔 웃음이 났다. 왼쪽과 오른쪽에 신발이 달랐다. 어이가 없었다. 내가 이것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당장 집에 가고 싶지만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리로 갔다. 근데 내 신발이 눈에 거슬려서 눈물이 났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지? 어제는 거스름돈 받은 기억도 안 나더니 이젠 신발도 제대로 못 신다니. 그 와중에 또 긴급 업무가 쏟아졌다. 나는 울고 일은 또 쌓였다. 급한 일이라며 사람들이 내 자리에 찾아왔다. 나는 울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짜증을 내며 했을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러지?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정말 이렇게 일하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배당했다. 또 사무실을 울면서 떠났다. 밤새 불안했다. 숨이 가빴다. 심호흡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도대체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 걸까? 정신과인가? 정신과가 맞는 것 같았다. 내 자신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쓸모없게 느껴졌다. 죽으면 편안할 것 같았다. 무서웠다. 우울했던 적은 있지만 결코 죽음을 원했던 적은 결코 없었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나는 내가 나를 죽일까봐 무서웠다. 정신과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밤새 불안과 우울의 시간을 보냈다. 네. 요즘은 정말 건강해졌고요. 자주 찾아서 보는 일기는 아니지만 이 일기를 읽는다고 해서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의 감정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 편이 있고요. 미리 다른 편이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썼던 일기 링크들을 남겨둘게요. 이렇게 가끔 혹은 빠르면 다음 주 제가 썼던 일기를 직접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은 진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고 현재로서는 다시 우울해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들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들기까지 강아지랑 많이 산책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가족들과 지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건강하게 나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정말 괜찮다가도 아파질 수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